아, 지졌다가도 다시 이을 수 있구나. 이을 수는 있대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예를 들어 와. 이제 길이 4차로였는데 1차로로 줄어들어서 애들이 오다가 여기 낭떠러지라 떨어지는 거야. 네. 아니 왜 내 애를 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진다고? 애가 아니지 형 경자지. 그러니까 어쨌든 왜 이렇게 나의 발끈하세요? 어떤 올챙이들을 네. 올챙이 애정 좀 가지고 계세요? 네? 많이들 딴 데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깨끗한데 버렸습니다. 좋은 곳에 묻어주세요. 네네 좋은 곳에. 이 정자살인마.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17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식장 탈출 넘번 102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102회 방송입니다. 네. 많이 좀 피곤한가 봐요. 네. 예. 아직 방학에 적응이 안 돼서. 네. 방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기들을 어디 멀리 떠나보냈나요? 아니요, 집에 있죠. 집에 있나요? 아이랑 나와 떨어졌다는 있으니까. 아, 거죠. 잠깐이라도. 얼마나 아이랑 잠깐 행복합니까? 떨어지는 이 순간이 그럼 행복한 순간이군요.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애기가 주원 형네도 둘이니까 네. 방학 때가 아무래도 좀 힘이 많이 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패턴에는 별 다른 게 없지만 와이프가 힘들죠. 그치. 네. 그래서 눈치 보여서 좀 일찍 들어가게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전엔 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자은이가 좀 크잖아. 애들이 컸잖아. 네. 그러니까 좀 덜 미안한 경우가 있어요. 덜 미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포인트구나. 네. 초등학교 방학이어서 더 빡센 거 아니에요? 힘들긴 비싸다. 힘들지. 어. 힘든데 이제 아기를 이제 완전히 그치. 계속 안고 있거나 맞아, 케어하거나 보호하는 것보다 사실 중간중간에 이제 뭐 둘째는 유치원에 가고 첫째는 방학이잖아요. 8살짜리하고 시간 보내는 거는 괜찮아요. 예, 가끔씩 혼자서 뭐 이렇게 뭐 이거 뭐 자기가 그림 그리기 놀이할래 뭐 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30분 40분 혼자서 앉아 있고 혼자 집중도 좀 하고 그게 그러니까. 가능하구나. 가능하죠.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저도 근데 그래서 나- 당근마켓에서 어린이 과학 동화 있잖아요. 그거 100권을 샀어요. 책 읽으라고? 만 원에? 그 어린이 과학동화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안에 있는 만화만 좋아해요. 어허. 근데 그거를 자꾸 구독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 2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근데 10,000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구독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러다가 당근에 누가 100권에 10,000원을 올려놔서 한꺼번에 사서. 좋다, 그냥 좋다. 보고 있어요. 그러게. 괜찮다. 그러면 뭐 그거 읽는 거는 뭐 사실 만화가 거기 저질스러운 만화가 있으면 뭐 그런 건 광고하고. 아니지. 그냥 그래. 거의 똥방구 이런 건 아니죠. 애기들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있구나. 그럼 그때는 뭐 30분 1시간씩 보고 있겠네. 그렇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예. 주변에 챙겨줘야 될 조카가 있으신가요? 뭐 지인의 아이들이라거나? 없어요. 전혀 없나요? 아이 안 좋아해. 아니, 친구들 애기들도 있는데, 제 친구들이 제가 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알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게 잘 메이킹이 돼 네, 있군요. 그러니까 심지어 친한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그 이제 애기들이 어릴 때부터 봤던 애들인데, 뭐, 어쨌든 얼굴 보는 순간이 예쁘잖아요, 애들은. 사실 다 예쁘진 않더라고요, 애들.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애들은 딱 보는 순간은 반갑잖아요. 그렇지, 반갑긴 해. 그러니까 문 네.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 저는 진짜 이러고 끝나요. 안녕, 잘 지냈어? 근데 애기들도 알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해주고 잘 놀아주는 이모들은 좋아해요. 근데 좀 이렇게 냉한 이모들이거든요. 그럼 그 이모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맞아. 냉미녀 말고 냉이모. 냉이모. 차가운 이모다. 또 친구들은 뭐 저한테 저도 애들 안 좋아해요. 냉삼촌인가요? 네, 저도 냉삼촌.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가서 이모한테 용돈 좀 달라고 네. 이런 걸 한 번도 시키지도 않고 뭐 저도 한 적도 없고. 맞아. 왠지 그렇게 얘기했다가 화살이 결국엔 본인한테 닿는 것 같으니까 혹시 너가 나한테 돈 달라 그랬어? 이런 얘기하면 애매해지잖아. 네. 자, 뭐 방학이고 아이 있는 집들은 힘들고 이때가 바쁘다는 얘기를 들어서 보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좀 기운 네, 내시고. 많이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 네. 내 몸을 지키는 새싹 인삼 유산균 한 방에 3입니다. 네. 유산균은 뭐 다들 드시고 계시죠? 그럼요. 많이 먹죠. 뭐 한정유식은 아무튼 다 먹고 있을걸요? 그렇죠. 아침마다 유산균은 다 챙겨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새싹 인삼까지 들어 있으니까 그냥 유산균만 먹는 것보다는 네. 이왕이면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좋겠죠. 그렇죠. 이 자체 스마트 농장에서 키운 새싹 인삼을 선별해서 제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아무래도
뭐 투입되는 수보다 보장균 수라고 해서 이제 얼마나 얘네들이 장까지 가나. 살아남느냐 요 보장균 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방해삼 한 포에 100억의 보장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훌륭해요. 한방의 삶으로 간편하게 면역력 그리고 장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깔끔한 아침을 위한 숙취 해소제 술겜입니다. 아, 뭐 술겜 요즘 자주 드시나요? 저는 원래 숙취 해소제를 안 먹었었거든요. 그냥 다음날 술 마시면은 피곤한 게 당연한 거지, 힘든 게 당연한 거지 생각을 했는데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장이 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안 마실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순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챙겨 먹고 있는데 확실히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가벼워요. 그쵸. 술 마신 다음날 아씨 못했다 이러면서 원래 깨는데 좀 그래도 그쵸. 피곤함은 있지만 그렇게 막 머리 아프거나 속 부대끼거나 이런 건 확실히 덜합니다. 많이 과음하시는 날에 중간중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드셔도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음주 후에 한 포,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한 포. 제대로 된 복용법을. 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오픈마켓에서 웃돈 얹어서 파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반드시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검색하셔서 영한네이처 사이트에서 술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개 코너가 있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팔자. 요거 저희가 유료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연애운. 연애운을. 근데 이제 그 5명 중에 3분은 그 유부남 유부녀인데 이제 연애운을. 네. 연애운만 본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외적은 연애운. 직장이니까 뭐 딴 거 네네. 봐서 뭐 하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관손문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주풀이는 원래 재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예 안 믿는 분도 있고, 조금 신경 쓰는 분도 있고, 맹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맹신하는 분 있나요, 여기서? 저는 맹신이라기보다는 사주는 이제 어차피 4개의 기둥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 같은데 바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이거의 사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럼을 많이 느끼고 네. 살수록. 근데 이제 사주 팔자잖아요. 네. 팔자는 본인의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고 맞아. 살아가죠. 네. 맞아. 지금 여기 개요를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사주는 4개의 기둥이다. 네. 팔자는 8글자다. 이 8글자가 모여서 4개의 기둥을 이룬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 다음에 8개 칸에 들어가는 글자 넣어서 이렇게 뭐 풀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오늘 저희가 이거 한 거는 아무래도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앱을 통해서 유료 앱을 통해서 하는 건데 사주를 본인이 보든가 아니면 뭐 연인이 보든가 남편 아내가 보든가 부모님이 봐준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경우는 없죠. 다 그쵸. 들어보신 적은 있죠. 있어. 네. 네. 저는 재미삼아라도. 그 엄마가 카톨릭인데 모태신앙인데 꼬박꼬박 봐요. 네, 맞아. 해마다. 해마다 봐? 해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떻대 너? 아니 변함이 거의 없어. 변함이 거의 제 없는데 사주는 안 변하니까. 보는 데가 있더라고. 너 그래서 올해 어떻대? 저는 그때 뭐 형이랑 얘기했지만 사실 사주팔자가 좀 많이 좋아요. 아, 좋아. 네, 많이 좋은 편이고. 종윤이가 좋아요. 제가 네. 좋거든요. 그렇죠. 나를 받아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우리 그때 돌아가시던 외할머니가 맞춰서 데려갔대. 그럼 좋을 그리고 수밖에 없지. 외할머니가 주역 공부하고 막 이러했던 그게 취미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거기에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도 째고 났는데 좀 째고 해소나 좀 째고 났다가 제왕이지 제왕. 저는 쨌다 그러길래 뭐 이게 핫도그를 쨌나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째고 났다 그러면 좀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원래 째고 나왔다고 아 해요. 원래 그래요? 아 진짜 그래요? 엄마들 이렇게 얘기해. 혹시 들어본 적 있는 표현인가요? 안 들어봤는데. 네, 굉장히 하소코하네요. 그냥 네. 엄마 나도 다리 밑에서 나왔어? 애들 그러면 아니 넌 째고 나왔어. 그냥 이렇게 진짜? 그런 예, 얘기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해봤는데. 네. 근데 그거를 수술해서 나왔다는 건데 그게 조절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미리는 가능하구나. 미리는. 이게 막 응급 제왕이면은 그렇지. 못하지만은 아. 날짜를 저는 예약이 아니 뭐야? 그럼 나를 애초부터 받아서. 제왕절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기가 거꾸로 있었어. 아, 그럼 안 되지. 여가.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 안 따지고서는 그냥 했거든요. 내가 편한 날짜에. 아, 그랬구나. 저는 안 둘째 믿으니까. 날 때 저도 첫째를 어차피 제왕절개를 해서 둘째도 이제 제왕이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제왕절개를 하면 했고 두 번째도 무조건 그게 가야 되는 그렇죠. 거야? 안 그러면 거기가 잘못하면 터진대요. 터지니까요. 수술 부위가.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1월에 좋은 날 받아오세요.
그렇게도 하는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지. 후배는 이런 거를 저도 어느 정도 믿는데 어느 정도? 항상 뭔가 틀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 그치. 그 승무원 면접 합격하고 나서 엄마랑 그냥 홈플러스에 있는 그런 간이에서 하는 있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랑 너무 답답하니까 한번 가봤어요. 여기 진짜 항공사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얘는 승무원 팔자가 아니래요. 역마살이 하나도 없는 애라서 절대 시험을 봐도 붙을 수가 없다. 근데 이미 붙고 난 후였거든요. 그건 너무 낚시성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 그래서 오기로 더 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맞는 길이긴 맞네. 그래, 결과적으로 결국엔 그렇네.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 아저씨가 초본가 보다. 뿌리를 조금 뭔가 다르게 얘기를 그렇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아니 붙기도 힘든데 만약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기분 좋게 뭐 이렇게 보니까 승무원의 어떤 그 단아함들이 있기 때문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완전 그치. 정확히 맞는 말빨의 차이, 말빨의 맞아. 차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출구를 마련해야지. 그 전에 한번 저 친구가 수능을 좀 여러 번 보다가 이제 유명한 사주풀이 집에 그 부모님이랑 같이 갔대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는데 너무 얘가 웃기다는 게 진짜 유명한 데라고 해서 가서 뭘 얘기해 줄까 했는데 그러면 언수회가 몇 등급이죠? 이걸 물어보더래. 언수회가 몇 등급이죠? 그게 뭐야? 수능 점수를 물어본 거야. 뭐야 학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입학상담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그분이 얘기한 게 사주팔자가 있는 건 맞는데 점수는 못 뒤집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서를 잘 쓰셔야 돼. 그래 그 원서 어디 쓸지 막 정해주는 그래서 점쟁이들이 이 있었잖아요, 점수 옛날에. 진짜 받고 웃기다. 차라리 자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 등급에서 이러이러한 대학이 있는데 그런 거 정도는 어떻게 좀 맞는 전공이나 이런 건 얘기해 줄 맞아. 수 있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우린 모른다. 그래서 더 신용이 갔다. 정확하다. 예. 사진 안 사주가 나오네. 어떤 길게 봤을 때 길을 제시해 주는 건 그치. 있는데 당장의 미래를 맞추는 맞아요. 건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점쟁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방송 컨텐츠로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뭐 그런 걸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이런 컨텐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MC여서 안 가고 리포터들 이제 3명이 갔는데 친한 동생이 여자 그 당시에 그 친구가 24살이었어요. 되게 어린? 되게 어리잖아요. 저는 이제 한 29밖에 안 됐고. 근데 그 점쟁이가 뭐 결혼운 이런 거 보는데 네. 바로 시작하자마자 남편 관짤팔자로 방송에서 우와. 야 생방이 아니고 생방에서 얘기 안 했겠지. 우와. 저 방송에 나갔어? 아니 나갔겠지. 괜찮은데 어떻게 나가? 근데 그거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남편 요즘이면 나가는데. 남편 못할 것 같아. 관짤팔자라서 우와. 절대 일찍 결혼하면 안 되고 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한 30 전에 거의 한 60 가까운 남자랑 결혼해야 살 수 있다. 결국 관을 짜는 거잖아, 근데 그거. 그치. 네. 차라리 그래서 그 24살짜리 그 동생이 이제 표정이 막 이렇게 관리 안 되지. 그거 너무 기억에 나요. 와, 진짜. 대박이다. 지금 잘 살고 계시죠? 잘 살죠. 근데 나도 비슷한 거 있어. 왜 관짜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 대부분의 사주에서 나 결혼 되는 대로 늦게 하라. 최대한 늦게 하는 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찍 결혼하면 결혼할 아내가 건강이 많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복수 이상해서 들었어. 그래 이 얘기를 부드럽게 한 거잖아. 관짤팔 그게 있나 보다. 그게 있다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천천히 이제 해. 그런 맥락에서는 진짜 맞다고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모든 사주 본 거랑 점 합쳐서 40전에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 와, 그 맞는 거야. 보시면 뭐 계속 봤으면은 누나가 어릴 때도 봤을 어릴 때 텐데도 한 불구하고 30살 때 정도 다 본 건데 근데도 40이라고. 20대 후반 30 요때 본 건데 요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본데 다 똑같이 최대한 늦게 해라 아니면 40전에 결혼할 생각 하지 말아라. 일찍 결혼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큰일 난다. 근데 그거 있는 거예요. 필요는 이게. 없었지 뭐. 와, 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 뭐 몇 번 들었기도 했고. 네. 근데 형수랑 아니 용하다는 데 가서 어. 부모들이 자식을 보는 이유가 있나 봐. 나도 진짜 장은이고 너무 궁금하다 지금. 뭐 그럴 수 있지. 장은이고 보고 싶다. 좀 커야 보자 그래. 애기들 너무 어릴 거는 때는 잘 안 본다 그러잖아. 아 그래? 커야 보는구나. 약간 커야 돼요. 나도 처음에 엄마가 그거 봤던 게 고등학교인가 들어가고 그 다음서부터 본 것 같아. 그 전에 본 게 아니라. 네, 나 지금이라도 보고 싶은데.
진로라도 어떻게 좀 생각해 볼라.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벌써 8살, 9살인데? 네네네. 나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저기 했던 게 그 이전에 만났었던 여자친구 중에 둘이 실제로 아팠어. 오빠랑 사귀면서?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오빠 근데 한 때문이다. 명은 어. 갑상선 질환으로 수술하고 그랬어요. 와. 그래서 괜히 뭔가 미안하지네. 그렇잖아. 그렇더라고. 네가 다른 건 아닌데. 약간 아파 보이는 애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건강해 보이는 사람. 네, 아파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약간 보호 본능 이런 그래, 거 약간 좋아하다 그런 거 있어.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타입. 내가 그런 거 비교적 좋아하는 뭘 그런 게 있어. 있어, 있어. 아주 탈모야. 여자를 보면 조심하라고. 그건 이정섭 아니에요? 네. 참기름 잘 발라주고. 참기름. 참기름. 네. 자, 애정은 보겠습니다. 주원이 형부터 볼게요. 네. 주원이 형 거는 보배가 좀 읽어줄래요? 타고난 애정은 타고난 애정운입니다. 오랫동안 이성을 만난다기보다는 벌써 웃겨. 왜 벌써 맞아? 벌써 맞아. 벌써 맞아. 잠깐 쓴거 아닐까? 어. 길지는 않지만 한동안 매우 강하게 사랑하는 타입. 불타오르는 스타일. 맞아요. 그러다가 간혹 은은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연애도 있는데 살면서 몇 번 정도 경험함. 진짜 몇 번 경험했어. 아, 있어? 네. 오. 이성에게 충실하게 잘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질리거나 호기심이 발동해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는 타입. 네, 작가님이 네, 쓴 거 아닌가요? 네, 네. 여기가 너무 웃겨. 초년과 청년기에는 이성을 다루는 면, 어필하는 능력 등이 매우 약함. 진짜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야, 김한 네가 썼지. 김한이 지가 보고 내 스토리 다 알고. 아니까 얘기해. 맞아.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이 어플 사이트다. 어. 우리가 인수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인수가 그래.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게 같이 다 맞아. 밑에도 와. 맞아. 이때는 만나더라도 짧게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로 가슴 아픈 일들을 겪고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거의가 아니야. 이 정도면 100%예요. 그래. 결혼을 하면서 애정적으로 점차 안정되어 가는데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펴지고 맞아. 남자로서의 매력도 발산. 진짜 이상하네. 자주 얘기하지만 주원이 형 진짜 몇 년 전에 진짜 못생겼었거든. 진짜 예전 영상 보면 누구한테 맞은 것 같아. 근데 점 빼고 문신 딱 하고 요즘 이렇게 맞아. 요즘이 제일 잘생겼어. 진짜 3년 전 영상만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사람 얼굴한테 맞은 거 진짜로 약간. 저 옛날에 봤거든요.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뭐가 그래? 노란 머리. 옛날 영상 아니. 봤는데 심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영상에서 왜 그랬냐면 그게 요즘하고 다르게 유튜브나 이런 것 좀 날 것이었어요. 그 아프리카 방송이나 이런 게. 얼굴이 날 것이었네. 그러니까 얼굴을 더욱더 날 것으로 보이게끔 좀 안 꾸미고 이렇게 나가고도 했었죠. 아니에요. 신기하네. 맞아. 신기해. 중년기 이후와 장년기에 바람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도 무난하고 애정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게 오호, 됩니다. 타고난 애정은 네. 대체로 거의 맞는다. 아니 지금 중년기 이후에 아내와 관계도 무난하고 애정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치. 네. 그 사주 속 배우자도 맞는 것 같아요. 귀엽고 착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다정한 기질을 가지고 있음. 이게 형수가 사실 그게 그 키가 180에 가까워서 그렇지. 귀엽고 타입이신가요? 착실하고 다정한 기질 다 맞는 오, 말이야. 지금 그거 지운 거 아니지? 아니, 밑줄입니다. 이게 키가 커서 안 그렇게 아니야. 보이는 거야. 발 사이즈가 크고 그래서 그렇지. 네. 귀엽다. 귀여운 분이야. 귀여운 거인 이런 거 있잖아. 있지. 그럼요. 큰 키야. 아, 그래. 가정적이고 본인의 내조를 잘해주며 남자를 잘 받쳐줄 줄 오. 아는 여성. 너무 좋은데? 섬세하고 작은 거 하나하나 잘 해내는 면이 있으며 자식과도 친구처럼 어울리는 진짜 맞는 것 현모양처 같아. 타입. 야 이거 진짜 다 맞아 거의. 신기해. 2023년 애정은 네. 이성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에 오호. 아주 적합한데. 그럼 와이프일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솔로 있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아닐 수도 있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위험한데? 자연스럽게 주변 이성들에게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게 되고 항상 하고는 있잖아. 끼 부린다 그랬잖아. 끼 부린다고. 남들이 못 알아본다고 그랬지. 알게 되는 이성의 수도 늘어남. 오. 이제 끼를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아하. 내가 이 정도 되게 좋아하는데? 의 상황을 기대하는 보여준 적이 거야? 없기 때문에 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몇 년 전 얼굴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면 돼. 뭐 했어요?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저는 이런 게 사주 아닙니까? 그쵸, 맞는 거야. 얼굴이 바뀌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지질이 궁상이었어. 맞아. 네. 그게 이게 사람의 여유 얼굴 이런 게 그래. 바뀌잖아. 맞아. 그런 것 같아. 훨씬 더 요즘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내거나 그러니까 정말 회사 초창기 만났을 때도 조윤희한테도 한번 막 진짜 빡쳐가지고 막 카톡도 막 장문의 카톡 보내면서 야 이 개 이런 적도 있는데 그런 안 했어. 안 했어. 뭐. 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막 분노가 막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물론 이러면서도 또 화내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언제 화내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막 운전만 해도 옛날에는 막 앞에서 있으면 물론 싸우다는 건 아니고 혼자서 운전 차네 새끼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게 욕은 해요. 욕을 하는데 저 이러고 말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도가 바뀌는 거야. 강도가 약해졌어. 뭔가 그래. 나도 모르게. 조원 형이 요즘에 그 세 가지 슬로건을 내밀고 네.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표처럼 외치고 나오는 게 있대요. 뭐라고? 이게 외치진 않아요. 이렇게 분노하지 않는 마음, 맑은 정신, 친절한 자세, 아자 이러고. 네. 좋다. 본인이 정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박 여사님이? 그뭐 다시 그걸 이게 박 여사님이 해서 시키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내가 오빠 이거 좀 해. 내가 맨날 화내고 너 맨날 싸가지 없으니까 친절하게 이거밖에 더 내? 그건 아니고 혼자서 요즘 막 운동하는데 갑자기 이런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운동하거나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좀 화를 좀 덜 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친절하게 사람들한테 대해야 되겠다. 또 운동하니까 좀 요즘 또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고 식단도 하고 있으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니까 이런 좀 정신을 좀 계속 좀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겠다. 라면서 갑자기 그래. 마음속에 좀 새겨두자. 분노하지 않는 마음. 좋은 마음. 맑은 정신. 어? 친절한 자세.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죠. 왜냐면 이렇게 왜 정해놨냐면 안 하면 까먹더라고. 그치. 까먹어가서 계속 좀 대뇌이죠. 네, 되게 하루에. 저랑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뭐 있어요? 분노하지 않는 마음. 저는 욕하지 말자와 욕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욕을 욕 안 하잖아. 혼자서 그러니까 분노해서 혼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운전하다가 맞아. 아니면 혼자서 열받는 일 갖고 할 때 너무 특정 단어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욕하지 말자와 그다음에 나이스한테도. 나이스한테. 네,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거든요. 혹시 자주 쓰시는 특정 욕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 하여튼. 이걸 너무 많이 쓰더라고, 내가. 그랬구나. 운전 X네, 진짜 막 이렇게. 이거 했을 때 진짜 졸라 자연스럽던 거 알지? 그러니까. 그만 쓰려고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써본 사람 같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억양이 딱 그 액센트가 자, 너 읽어주세요. 네, 기존에는 이렇다 할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과도 올해를 기점으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데 나 올해 연애운이 좋네. 그러네. 네. 자칫 잘못하면 이성관계가 복잡한 사람이라는 오호. 오명을 얻게 되므로 눈치와 자제력이 필요함. 자제하시래요. 네네. 네. 주변에 이성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야. 때문에 요. 다수의 여성이 눈에 띌 수 있겠지만 여기저기 찔러보기보다는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음. 야 근데 네. 그러니까 뭐요? 내가 2023년 네. 봐봐. 나는 결혼을 일찍 하게 잘한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안 그랬으면 망했네. 뻥치시네. 네. 형수랑 하더라도 좀 더 늦게 하길 바랬잖아. 너는 네. 우리 둘이 있었던 얘기 있잖아. 마이크 앞 말고 우리 둘이 그냥 전 국민한테 대고. 정말 속마음으로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그것도 아주 취했을 때 정말 적어도 소주 2병 이상 마셨을 때 조연아 나 그렇자 야, 결혼할 때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를 이 새끼 누나 한번 해줘 이 새끼가 뭐 해달래. 누나 느낌이 안 나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체로 아주 잘 맞는다. 그래요. 네. 자, 특히나 네. 타고난 애정우는 와. 좋아요. 이 내가 제 솔로일 때 생각해 보면 100%입니다. 진짜. 여러분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재밌다.
여러분 효소 드시나요? 전 오. 유산균보다 더 잘 챙겨 먹는 게 그래요? 효소예요. 진짜 네. 그런 거 잘 먹는다. 저도 한 1년 전, 2년 전쯤? 한 그쯤 처음 효소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도 드시고 효소 같은 거 그럼 여러 챙겨 드시잖아요. 네. 혹시 하루에 몇 가지를 드시나요? 안 먹는 게 밥을 안 없어. 먹어도 가지? 되겠는데. 이 정도면 술이랑 약만 먹고 사는 사람이 뭐 실험하시나요? 네. 본인이 이제 거의 생동성 실험. 효소를 처음 먹은 날에, 그러니까 처음 제가 제일 처음 효소를 먹은 날에 다음날 화장실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니 이런 게 내 몸에. 네, 전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요? 알죠? 네. 아 진짜.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효소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휴닉에서 나온 효소입니다. 휴닉. 청정 효소인데 근데 가격이 다 다른데 왜 그러냐면은 효소가 역가 수치라는 게 있거든요. 역가 수치. 역가 수치가 높은 제품을 먹어야 효과가 큽니다. 아. 맛있다. 맛있어. 고소하다. 네. 음. 휴닉 청정 효소도 역가 수치가 굉장히 높은 아하.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요거 드시면 되는데 요거 맛도 있고요. 좀 특히 이제 나이 드니까 좀 소화가 안 되네. 더부룩한 이러시는 사람들. 분들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요거 식당 탈출에 휴닉 청정 효소 요 들어온 기념으로 이 2박스 이상 구매를 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식장 탈출 남겨주시면 휴닉 배지포유, 휴닉 배지포유도 맛있거든요. 네, 배지포유랑 배지어트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거 맛있다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거 먹다 그걸로 살찌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네, 맛은 확실하다, 성능도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요거까지 증정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휴닉 청정 요소 요거 꼭 구매 한번 해보세요. 네, 엔젯 허니 마누카 꿀입니다. 또 이제 보자마자 또 먹어야죠. 따서 먹고 있죠. 이 맛이 생각나요. 그리고 이거 요거트에다가 뿌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일반 꿀 뿌려 먹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완전. 네. 마누카 꿀은 뉴질랜드 국책 사업으로 정부가 엄격하게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UMF죠. 이제 안 까먹겠어요. UMF. 지난주에 제가 빵 터져가지고 네, UMF 울트라 맞아요. 뮤직 페스티벌 아니고 까먹을 수 없어 이제. 네, UMF 뉴질랜드 뮤직마트 확인해야 합니다. 네, 뉴질랜드 마누카꿀 협회입니다. 이 협회 인증된 제품을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마누카꿀 가짜가 많아서. 오. 근데 엔젯 허니 마누카꿀은 UMF 인증 제품입니다. 인증된 제품으로 이렇게 9개를 사시면은 세트 포장이 돼서 발송이 되거든요. 네. 설 선물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죠. 그리고 식장 탈출 또 전용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네.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음. 이번 기회 놓치시면 손해입니다. 네. 드셔보세요. 네,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온 마취그룹입니다. 저 이거 지난주에 가져갔어요. 잘해줬어요. 그리고 요즘에 건조해주면서 피부 안 좋아지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둘째가 한 석 달 정도 대학병원 피부과를 다니고 있어요. 아 정말. 약간, 네. 약간 아토피? 네, 아토피인데 어.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발에 땀이 많거든요. 어허. 그럼 보통 촉촉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피부가. 더 건조하지 않아? 그래서 더 건조해진다고 어. 하더라고.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도 꼭 보습해줘야 되고. 네. 언제 바르겠는데? 이거 목에 수시로 발라 진짜 좋아. 노화 방지, 노화 방지. 저기서 이렇게 있는데 뭐 꿈틀꿈틀하게 보니까 지금. 저거는 아무데나 다 발라. 근데 그거 아시죠? 목에 주름은 숨길 수 없는 거 아시죠? 얼굴이랑 달라요. 그래가지고 목 관리 진짜 잘해줘야 되는데 그 나이 들면 티나. 목주름 진짜 티나잖아요. 근데 저 목주름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맞아. 계속 발라줘야 돼. 계속 진짜. 근데 너 바르기 너무 좋아 이 밤이. 네. 자 겨울철에 마취구름 쓰시고 건조함에서 몸에 어디 누룽지 달고 다니지 마시고 네, 촉촉한 피부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마취구름 검색해주세요. 자 다음 제 건데 이거는 라니가 읽어주세요. 네, 박종윤 타고난 애정운. 이성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욕구와 로맨스에 대한 욕구가 강함. 그래? 근데 이건 이건 아니지 않아? 아니야, 있어. 있어? 로맨스 있어요. 오. 네, 종민이 무조건 로맨스 있어요. 로맨스가 네. 있는 거야? 왜냐하면 혹시 저세요? 아니야, 들어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종윤이가 내가 짧게 얘기할게. 말 길어질 네. 필요 없으니까. 보통 종윤이의 이렇게 하고 얘기하지. 20분 얘기하잖아. 자기 혼자 떠들잖아. 20분 해야지. 20분은 아니야. 한 거야. 20분 아니야.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제 말을 방해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벌써 말 끝났을 거야. 아, 네. 네네네. 네. 짧게 끝내주세요. 네. 종윤이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맞아요, 이거. 예.
근데 그게 다예요? 이성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가? 강해. 성욕이 강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어쨌든 이성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 욕구가 어떤 걸 만드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종윤이는 굉장히 뭔가 끈끈하고 깊고 그다음에 이런 그 로맨틱하나 그 로맨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에게. 그러니까 특히나 이성에게 그런 느낌을 좀 받게끔 좀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죠. 네네. 네. 인생에 걸쳐서 여자를 많이 만나지만 연이 닿는 이성과는 오랫동안 관계를 아, 지속하는 맞죠. 오, 맞지. 맞죠. 여자를 많이 만난다는 게 다 사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치. 주변에 여자가 많다. 그렇지. 있죠. 인기 많잖아. 여자들한테. 남자한테 많지. 아니. 인기는. 여자들한테도 인기 많아. 많아. 네. 여자가 여기 누나 없어서 스타일이 그렇지. 아니라서 그런 거지. 네네. 여자들 인기 많고 이성과 오랫동안 관계 지속합니다. 있죠. 참을성이 존나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웬만하면 상황은 끝까지. 아, 근데 그렇군요. 조용히랑 했는데 뭐 3개월 이상 못 갔다. 못 갔다. 그 문제 있는 여자 여자가 사람이 있다. 아닌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거구나. 그 정도로. 네. 네. 앞에 있는 이성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돌아서면 금방 다른 생각을 맞는 것 같아. 오, 이거 맞는 것 같아. 돌아서면이라는 게 어떤 헤어지면. 완전. 맞아?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전혀. 아주 맺고는 확실한.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들이랑 사귀면은 이제 싸울 때 욱해서 헤어지자고 하면 안 된다. 안 되지. 맞아. 안 돼, 안 큰일 돼. 나지. 안 되지. 이제 울면서 매달려도 전화 안 받. 그래. 초년에는 흐름이 무난한 편이지만 다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있지. 이래서 결혼 일찍 하지 말라나 보다. 청년기에는 결혼을 하게 되어 특유의 바람기로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이 잦음. 이런 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결혼 안 해서 그럴지 또 모르는 거야. 그래요, 맞아. 왜 이래, 이거 밑에. 중년에는 바람기로 아내의 속을 야, 썩이게 바람기가 되고. 있네, 얘는. 그래. 그래서 결혼을 늦게 자. 하라 그러나 봐.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네네. 느낀 게 제 어. 기준에 제가 지금까지 여자 이성 친구를 많이 만난 적도 없었고 연애를 길게 하긴 했지만 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타입도 전혀 아니에요. 근데 사주를 보잖아요. 역시 복수 이상에서 이게 나와? 여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런 거야. 오빠 아나운서 준비할 때도 보면 여자들 틈바구니 있잖아요. 제가 사주를 보면 남자가 많다고 나와요. 진짜. 근데 이거를 이제 멍청하게 살면은 이제 남자들 막 만나면서 사는 거고 잘 이용하면은 일을 할 때나 이럴 때 남자들하고 이게 잘 맞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일하거나 이럴 때도 남자가 많을 거래. 자식을 낳아도 아들만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들었었어. 나는 하여튼 사주에는 여자 많다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에 다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말년에는 아내를 밀쳐내기도 해서 이혼을 유발. 밀쳐내는 건 뭐 밀쳐내. 그러니까 약간 멀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얘도 한번 이렇게 빡치거나 그러면은 딱 돌아서고 그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했는데도 서로 몇 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부부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부부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그렇대요? 네? 난 그건 못 참는데. 근데 말 안 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나 그거 너무 싫은데. 그래서 너무 이혼이 싫은 하는 거지. 거지. 이혼을 유발할 수. 마지막 게 그러니까. 너무 오빠야. 하지만 가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더라도 가정에 문제가 가지 않도록 하는 철저함이 있다. 바람 펴도 모를 것 같아. 존나 철저하지 이 새끼. 네. 보통 철저한 게 아니야. 야 어느 정도 맞는데? 제 실제와 별개로 사주를 보면 이렇게 거의 나와요?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래? 네. 나오는구나. 여자 많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사주 그쪽에서 해요. 와,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몇 년 전에 너무 못생겼어. 네네네. 내가 무슨 성형이 있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한 것 같아. 몰래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확 좋아졌어. 몰래. 저 안 맞은 것 같이 해주세요. 사주 속 배우자. 애교가 있고 귀여운 면이 있으며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면이 그치. 있는 잘 어울릴 것 같아. 귀여운 여자 좋아하시나요? 갑자기 혀가 짧아졌죠? 종윤 얘기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그렇죠. 네. 저기요. 네, 집중해주세요. 네네네. 또 박종윤님과는 달리 다소 몽상가적인 면이 있고 감성적이며 정이 많고 모성애가 매우 강해 나를 잘 챙겨주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서 때때로 나를 괴롭힐 수 있음.
센스가 있고 패션이나 요리 등에 관심이 많으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잘 캐치함. 조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분위기 파악하는 여자. 네. 이거 누구나 다 그렇지 제일 않나요? 싫어하는 게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여자.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여자뿐만이 아니라 네. 제가 그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새끼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중요하죠. 그래요.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이제 2023년 올해? 애정운. 올해 애정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으니 오. 좋은 인연을 만나 사이가 깊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만나는 이성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어나고 상대방에게 뭘 해주면 좋을지 고민에 빠진다. 이거 방금 너다 방금이잖아. 대박적이죠. 이러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데이트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문제로 다툼이나 헤어짐을 오. 이어질 수 있다. 이거는 그 작년 얘기입니다. 아니야. 이게 올해도 그렇대요, 올해도. 올해도 똑같은 연애를 한다는 그치. 뜻이야. 네. 그래서 이제 똑같아.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문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너는 항상 화두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겠다. 2024년과 25년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네. 근데 이제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난다. 이런 거. 우리 오빠 바쁘니까. 괜찮아. 오빠 바쁘고 막 그렇게 막 좀 많이 힘들게 일하지만 돈은 잘 벌잖아. 괜찮아. 저도 내 거 될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관짜야 이제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자라면은 관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다툼이 이제 덜할 수도 있죠. 그치. 네. 맞네요. 네. 재밌다. 자, 다음 라니로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게요. 네. 최란, 타고난 애정운입니다. 강렬한 사랑보다는 은은한 연애를 하는 타입. 맞아요. 아니잖아. 금사빠잖아요. 맞아. 강렬한 사랑으로 이 연애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잘. 강렬한 사랑 보통 짝사랑이었나요? 강렬하게 혼자 좋아하죠. 아. 네, 보통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 음흠. 이성을 만나는 횟수는 많지만 대부분 스쳐 지나가고 없을 때는 아예 없다가 몰릴 때는 한 번에 몰려. 너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 네네네. 그래요? 횟수는 많은데 다 그냥 별로였고 몰릴 때 한꺼번에 몰린다. 몰릴 때가 있군요. 있죠. 네네. 네. 대체적으로 무난한 애정으로 갖고 있으며 초년과 청년기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지금 100일을 못 청년기잖아, 만났으니까. 저기요. 저 청년기예요? 청년기예요? 지금 청년기. 청년기를 그래요? 몇 살 때까지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라니를 청년기로 잡은 건 누나의 그 길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청년기로 봐야 되는 거. 유엔에서 정했습니다. 60세까지 청년기인 것으로. 진짜로. 예, 60세까지. 뭐 혹시 안보리 소속이세요? 유엔 의장이 120살인가요? 예. 진짜입니다. 사무총장이 120살 아니에요? 네. 자, 결혼 후에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면 애정운이 좋아지는 편. 이건 틀리네요. 예. 네네. 남편과 관계도 원만하지만 네. 주변에서 내게 추파를 던지거나 관심이 가는 이성이 많아진다. 맞아요? 일단 관계가 원만한 게 틀렸기 때문에 예. 뒤엔 볼 필요도 없고요. 잠깐만, 그럼 결혼 후부터 계속 틀리네요? 그러네요. 그럼 잘못 가고 있나? 결혼이 잘못된 건가요? 네. 혼인신고 했죠? 했죠. 네네. 남편과 애정이 식을 때쯤 바람을 필 수도 있다. 이거 저 결혼 생활 중에 로맨스가 있다. 어. 이런 얘기도 그래요? 있어요. 사주에서. 사주에서? 네, 친구들이 조심해라 했었죠. 자, 결혼 후에 얼굴이 튀어 예뻐지게 돼 노년기까지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음. 라니도 옛날 얼굴 생각하면 얘는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젊어진 거예요. 정말 할머니 같았었거든요. 진짜 늙어 보였어. 옛날 사진을 좀 보고 싶다. 아니야. 뭐, 알잖아. 진짜 늙어 그랬어? 보였어. 여자가 봐도? 아니야. 언니인 줄 알았죠. 그래. 진짜. 언니도 어려 보이진 않았어. 너보다 나이가 많아. 거기는 문제가 뭐였냐면 얼굴은 괜찮았어. 근데 옷을 할머니 모필 코트를 입는 거야. 이게 너한테 관계됐구나. 엄청 강렬하지. 처음 봤는데 진도 모필 입고 오니까. 진동호피는 저기 40세 이전에 잘 안 입는 건데. 그때 모델이 이승일 씨였다고. 네. 얼굴도 약간 이승일 꽝인데.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인은 믿음직스럽게 잘해주는데 이성을 고르는 눈이 좋지 못해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성을 선택하는 이것도 맞죠. 어허. 네. 애들이 눈이 발에 달렸다고 얘기해요. 아하. 본인의 선택으로 애정적인 면에서 힘든 기간이 달려주신 유념해함.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이 어려운 길을 찾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맞네요. 자, 사주 속 배우자입니다. 추진력이 강하고 열정적이며 재물에 관한 욕심이 많은 사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2번 했나요? 혹시? 네. 되게 밝아졌어. 마마무예요? 와! 이요. 네. 다른 사람의 배우자니까. 최종 지금- 배우자, 최종 배우자. 최종 배우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주 속에 사주 속 보이는 배우자. 배우자는 그런 배우자니까 지금이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다른 배우자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 하는 잠깐 거 아니야? 헤매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추진력이 강하고 열정적이며 재물에 관한 욕심이 많은 사람 대부분의
남자 배우자들이 이런 안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 전혀 안 일단 그래. 추진력이 없고 열정적이지 않고 재물에 욕심이 없어요. 아니, 저희 공부 남편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맨날 공부하신다고 야근하신다고 막 그런 거 안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열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렇지. 아닌가? 아니, 난 그게 이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르죠. 늘 피곤해 보이고 음. 별로 이렇게 의욕적이지 않아요. 만사에. 그치. 그냥 책임감이 좀 강하다? 이런 느낌.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이제 남편 얘기를 할 때 귀여운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 다시 안 하기로 했나봐요. 네. 저 욕하지 않았잖아요. 욕했나요? 그래서 담백해졌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자, 때때로 사업을 벌이거나 일을 하다 실수를 해서 손재수? 손재수. 이게 뭐예요? 재수 없다 할 때 그 손 일을 낸다는 거죠. 재물. 아, 그런 그러니까 건가? 약간 그치 재물이 없어진다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손재수. 다시 해도 안 되겠네요, 저는. 손재수를 경험한 일도 있고 이로 인해 속 썩기도 함. 하지만 시행착오를 해도 우와. 다시 금방 회복시키는 등 그래. 저력이 있다. 이런 게 좋아. 자, 2023년 애정운입니다. 주위에 남녀 불문하고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고 다양한 분야나 관계에서 남자를 만나게 되는 상황 발생한다. 진짜 사주에 남자가 많다. 맞아요. 항상 남자 얘기가 그랬어. 많네. 그러니까 네. 올해는 의욕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의 활기찬 모습이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진다. 고백을 해오는 남자들이 늘어나는데 막상 사귀게 되면 자주 싸우고 상대 불만과 집착에 스트레스 받은. 네. 좀 잘 나가는 2023년인가 보네요. 그러네요. 네. 일적으로 뭔가 좋은 어허. 거 보다. 그러네. 자, 결혼 운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별도 별도 요청. 요청했어요. 요청을 드렸어요. 아 결혼 운을요. 네, 작가님한테 이거를 네네. 봐준다고 하시길래 저 뭐 새로운 결혼 운이 있나. 난이도 점점 방송 세게 한다. 예. 좋아요. 너무 세지. 네, 좋아요. 이게 네. 2020년에 잘 나가는 이유가 있네. 그래. 어. 이런 스트레스 괜찮아요. 그렇죠. 네, 방송이니까. 네. 사실 그 시기를 그 캐릭터를 먼저 뚫어놓은 분은 이제 문선 누나거든요. 그다음에 정민이 선구자야. 정민이는 이혼은 안 했잖아. 아, 이호. 정민이는 섹스리스로 가는 파이고. 네네네. 좀 종류가 달라. 그쵸. 그러면 이제 라니도 캐릭터가 확실하네. 결혼을 했지만 계속 이혼 얘기를 하네. 종류가 다르지. 이미 한 사람이랑 결혼 맞죠. 중인데 이혼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다르거든. 이런 건 많거든요. 네. 약간 지류가 다 나뉘어요. 나뉘네. 네, 이혼을 한 파고요, 저는. 그 정민현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약간 뭔가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그렇죠. 네, 만남을 네. 꿈꾸는 이탈리아도 가보고. 하지만 꿈만 꿔요. 오롯이 꿈꾸는. 꿈만. 네. 오로지.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말 탈출을 원하는. 네네네. 다 달라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누군가 결혼을 하자고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결혼보다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이제, 큰 시기. 아, 맞네.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 주변 부모님이나 친구, 형제 등 결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으나 본인이 결심을 하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원래 제가 결심하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합니다. 왜? 제 마음대로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식단 관리 전용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 몸핏 쉐이크입니다. 한 컵 하세요. 네, 이거 이제 컨텐츠니까 광고할 때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눈치를 네. 보면서 먹지. 먹을 때도 막 달지 않아서 건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년에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분들 네. 사실 이게 다이어트가 약간 좀 초반에 빡 해야 지금. 예, 초반에 뭔가 빡 해야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쭉 가거든요. 다이어트를 진짜 제가 다이어트는 진짜 뭐 너무 평생 많이 해봤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딱 2주입니다. 2주? 그러니까 딱 2주를 뭔가 하잖아요. 2주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야식을 끊겠다. 2주만 끊잖아요. 그래. 자동으로 그다음부터 굴러간다. 네. 2주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새해 맞이 정말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아침 점심 드시고요. 네. 편안하게. 저녁 한 끼 정도를 바꿔서. 2주가 너무 힘들다 그럼 일주일만 딱 드셔보세요. 네. 되게 가볍거든요. 몸핏 쉐이크였습니다. 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 그 아르기닌을 따로 먹다가 이 제품 나오고 나서 너무 좋은 게 홍삼하고 아르기닌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저 원래 운동 전에 아르기닌을 좀 챙겨 먹었었거든요. 운동하기 전에. 그래야지 운동할 때 이게 빡 부스터처럼 부스팅. 부스터처럼 이렇게 뭐가 빡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요게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맞아, 맞아. 위장에도 부담이 없는데 또 운동하기 전에 뭐 많이 먹으면 무거워서 못 뛰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거 딱 한 포 먹고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위생적인 개별 포장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햇섭 인증 공장에서 생산했고요.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홍삼엔 아르기닌.
자, 다음 문선 누나입니다. 이거는 주원영 읽어주시죠. 네. 기대가 됩니다. 타고난 애정운. 많은 연애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만난 이성과는 강한 애정과 사랑을 느끼게 되며 간혹 상처를 주고받음. 맞나요? 맞죠? 많은 연애 안 했어요? 그러게. 저요? 의외다. 좀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의외죠? 길게 하는 스타일이잖아. 되게 의외다. 여기저기 다 만나고 다닐 줄 알았나요? 아니 언니는 항상 뭔가 남자가 한 트럭으로 있을 것 같잖아요. 아. 아니요? 근데 그건 길게 그래. 연애하는 되게 타입이었잖아요. 언니. 항상 맞아요. 그쵸? 한 번 만나면 보통 아무리 짧아도 2년은 만나고 그럼 길게 연애하면 많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 그치. 어렵지. 네. 한 4년 정도 길게 막 연애하고 이러고. 아, 그러면은 안 되지. 쉽지 않지. 네. 자, 청년기까지는 애정운의 흐름이 만족스럽지 않고 대시를 받아서 사귀더라도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 유행 기준으로 이제 60살까지인데. 그 60살까지. 아직 20년이 네, 남았어요. 네, 네. 너무 많이 남았는데? 네. 네, 앞으로 20년이 좀 남은 거거든요. 예. 네. 상처를 많이 받겠네. 그렇습니다. 자, 결혼을 하게 될 인연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것이며 결혼 후부터 애정운이 좋은. 언니 혼인신고 하는 남자는 이런가 보다. 그러지. 아. 다를 수 있잖아. 그러네. 그래. 결혼이 아니었던 거야.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아, 그때도 안 그래서 했어요. 놀랐었잖아요. 두 번을 놀라. 그러면은 헤어진 그냥 남자친구네. 그쵸, 그쵸. 그죠? 맞아, 맞아. 네. 근데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거 좋은 얘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애정운이 무척 진하게 흘러가는데. 오, 찐하네. 오, 알콩달콩한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살아. 오호. 뭐야. 너무 좋은데? 좋겠다. 진짜. 누나 뭐야. 정작 본인은 이성과 떨어져 있는 기간이 많은 삶. 오. 그게 약간 최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비교죠. 근데 진짜 이성과 이 정도면은 많이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원하지 않든 살아가면서 이성과의 거리가 멀어져. 점점 멀어져요. 진짜 점점 멀어져. 너무 고독으로 가고 있어, 지금. 고독인가 장난 아니야. 거의 브라운 아이즈 아닙니까? 네. 점점. 본인이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기간이 많을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이거면은 내가 봤을 때 롱디인데 배우자하고도 좀. 국 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따로 사는.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나쁘지 않아. 근데 또 사주에 이런 사람들 그 있잖아요. 누나 패턴이면 나쁘지 않지. 그쵸, 그쵸. 근데 누나는 또 거리 있어야 같이 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거는 근데 결혼하고 난다면 괜찮은가요? 그쵸. 왜냐면은 결혼하고 예를 들어서 한 2년을 같이 살았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또. 좀 각자의. 좀 떨어져 있어도. 그죠? 괜찮지 그치, 않나요? 자기 생활 하면서 나쁘지 않지. 자, 사주 속 배우자. 자신의 주관이 분명하고 보수적이고 착실하고 안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외향적으로는 공무원풍에 착실해 보이고 다정해 보이는 인상에 부드러운 면이 조금 섞여 있는. 언니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언니 아니에요? 나도 그 생각했어. 아니, 난 진짜 되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러니까.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만나면 잘 맞는 오히려 건가 좋아. 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이제 누나가 흔들렸던 거는 잘생기고 날씬한 애들. 그러니까. 나쁜 남자.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안정적인 어떤 느낌을 좀 가져볼까라고 딱 만났는데 막상 너무 좋은 거야. 딱 맞을 수도 그럴 수도 있지. 있지. 근데 그게 60대면 너무 늦는단 말이야. 청년기를 우리가 유엔으로 하지 맙시다. 그래요. 네. 유엔이가 너무해. 60대면은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너무 안정적이지. 뭘 할 수가 없고 사실. 와, 근데 사주 속 배우자가 이런 모습이라니 너무 신기하다. 힘든 일도 잘 해내며 인내심도 강한 스타일의 사람이며 착실한 가장의 모습을 가진 사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언니가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 누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진짜요? 근데 언니 이제 안 원하는 지금까지 매력적으로 못 약간 느끼니까. 그렇군요. 2023년 연애의 운입니다. 네, 올해. 네, 많은 남자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 손문선 블랙홀설. 네. 네. 채워지지 않는다. 뭐야 이거? 주변에 남자는 많겠지만 본인의 마음에 만족스러운 이성을 만나지 언니 못하는.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약간 이거 진짜 가면 갈수록 약간 김한 작가가 쓴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정보를 듣고 실제 본인이 바탕으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 제가 이거 여기서 했나요? 어리면은 시시하고 나이 많으면 너무 늙었어. 이거 맞아.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러면 누나는 이제 81, 80, 79 이 정도만 딱 만나야 되겠네. 저요? 아니 제가 비슷한 원하는 나이대. 제가 원하는 나이는 정확히 저랑 4살 터울 위입니다. 그럼 좀 나이가 많다는 느낌이 안 드나요? 그러면 그 정도면? 들죠.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76년생. 76. 76이면 이제 영주형. 근데 왜
그런 거야? 네, 미안합니다. 네.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영정밖에 없어, 실미현생이. 진짜 너 왜 네. 상상이라도 좀 좋은 상상을 하게 네. 망치지 마. 연예인도 상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 연예인이 실미현생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 있지? 김종국? 그랬나봐. 아, 근데 너무 운동 좋아해요. 네. 아, 또 이제. 김경호 아니야? 그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지금 이제 누나랑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누나, 네? 그 4년 터울은 언제 생각한 거예요? 요 근래? 아니면은 4년 원래부터? 터울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4년 아래로 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뭐든지 거꾸로 반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딱 나중에 생각했죠. 아, 이제는 연하는 안 된다. 그래서 위로인데 위로 그럼 얼마나 갈 거냐? 4년이 적합하다. 아, 적당하다, 그게? 근데 내가 봤을 때 누나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봤을 때 그 4년이라는 그 개념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뭐, 한두 살?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7, 8 뭐 요 정도. 7, 8, 7, 9. 7, 8, 손수호. 손수. 아, 나쁘지 주변에 않잖아. 이런, 아니야. 누나 스타일 아니지 않아? 외향적으로 공무원풍에 공무원풍에 착실해 보이고 다정해 보이는 인상에 부드러운 네네. 면이 네. 조금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겉모습 봤을 때는 딱. 근데 보세요. 밑에 힘든 일을 잘 해내며 일단 힘든 거 너무 싫어하고요. 인내심 짠 거 싫어합니다. 네. 그다음에 착실한 가장 이쪽이 안 맞아요. 네. 그렇네요. 누나의 그 배우자는 참 어려운 사람이다. 정말 이분이 딱 이 누나의 배우자는 앞뒤 꽉꽉 막힌 사람이에요. 딱 이게 왜? 너무 좋은데? 완전 앞뒤 꽉꽉 막혀서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그렇지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가벼운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지. 맞아. 뭔가 언니를 보다듬어 뭐라고 해야 품어줄 되죠? 것 같아. 그 뭔가 뒷구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정직하고.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뭔지 알죠? 예, 뭔지 알죠? 네네네네. 예.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 줄 읽어주세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이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은 내게 마음이 별로 없거나 내게 다가오는 이성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겁니다. 정확히 이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진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콘텐츠로도 다른 방송에서 한번 했거든요. 맞아요. 짝짓기 점수. 짝짓기 네. 점수. 그게 뭐예요? 보통 이제 발음 좋네요. 되게 어, 짝짓기라고 방청 얘기인 줄 하니까. 알았어. 그게 뭐예요? 나이가 드는데 계속 이제 뭔가 매칭이 안 된다. 특히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만 자꾸 나한테 붙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짝짓기 점수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짝짓기 시장에서 내 점수는 예를 들어서 내 점수는 7점인데 내가 보는 사람들은 9점짜리 남자들이고 나를 따라오는 남자들은 전부 다 5점짜리다. 그치. 이런 계속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 말인 즉슨 네 자신을 알라 이것도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높은 점수를 바라보지 말라는 그렇지. 얘기죠. 맞아. 내 눈을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 맞아. 근데 그게 있어요. 나는 그 얘기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딱 지나고 보면 내가 왜냐하면 연애를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그 상황에 맞는 여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더라고 내 입장에서는. 근데 눈을 낮추면서까지 그렇게 이성을 만나고 결혼을 해야 보세요. 할까? 근데 이 말의 즉슨 뭐냐면 눈을 낮춰야 딱 내가 생각하는 점수라는 거지. 그치. 왜? 그치. 내 스스로는 객관적일 수가 없으니. 내 적인 거야. 나는 그래도 이상인 거지,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여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순간 이미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아, 그러면 좀 무난하고 그냥 나 좋아하고 그냥 나랑 잘 맞는 사람 한번 그냥 연애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아. 내 점수일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지금 몇 점인가요? 지금이요? 미혼인을 가정하겠습니다. 짝짓기 점수. 짝짓기 점수. 솔직히 좀 높죠. 지금 표정 봤어? 제일 앞으로 황당하다. 뭐라고요? 진짜, 와, 진짜 제일 황당하다. 아, 저기요. 네. 아저씨. 아니, 황당한 게 뭐 있어요? 아저씨야. 아줌마. 아니, 황당한 건 뭐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무슨 뒤에서 당신 차를 바뀌라 됐어요. 아, 옆에서 내가 무슨 사고라도 냈어요. 뭐가 황당합니까? 주책이에요, 주책. 네, 10점 만점. 점수는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수를 내주세요. 진짜 그걸 말해요. 아이, 낮진 않죠. 몇 점? 자, 네. 그러면 점수를 매겨달라니까 점수 불러주세요. 10점 만점에? 10점, 100점 만점으로 해도 돼요. 100점 만점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제일 완전 황당하다라고 얘기했던 연보배거부는 네. 미혼을 가정한 이주원 짝짓기 시장에서 네네. 점수 70?
70점, 7점. 양호하고 뭐. 양호하지. 양호한 거예요. 네. 7부터는 고점에 들어가는 그렇지. 아니 70 밑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음. 오빠가 거의 막 만점 가까운 아, 그런 표정이. 표정이어가지고. 아니지. 내가 워낙 옛날 낮았기 때문에. 옛날에 몇 점이었죠? 옛날에는 한 4점 됐죠. 4점. 네. 4점? 네. 되게 높게 잡네. 나 2점 이렇게. 2점? 되게 높게 잡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났나요? 네. 아, 네. 다 들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긴장했어요. 네네네네네. 7점보다 높지 않을까라고 저 무슨 날 하염없이 바라봤는데. 약간 누군가 한 8, 9 해주면 좀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쵸. 눈빛이었어.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본인의 점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7점 괜찮지만, 저는 그거보다 스스로는 높다고 생각했죠. 생각했죠. 네. 왜요? 왜? 뭐 때문에? 왜? Why? 뭐 때문에? 그렇죠. 그 들어보자. 자신감 어디서 나와요? 재력? 외모? 그런 거보다, 뭐 이제 나이를 많이 먹긴 했지만, 나쁘지 않아요. 네. 뭐가요? 진짜 궁금하네요. 이전보다 좀 많이 나아졌다.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예, 이런 느낌을 좀, 저 스스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분노하지 않기로 했는데. 분노하지 않는 마음. 네, 분노하지 않는 마음.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뭔가 계속, 뭐가요? 네. 황당한 할 때마다. 네. 뭔가 계속 올라오네요. 실험하는 거야. 네. 자, 보배 갑니다. 타고난 애정은 살면서 여러 명의 이성을 만나고 사귀는 이성의 수도 많은 편이지만 짧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요. 짧게 만났잖아, 연애할 때. 왜 길게 1, 만났어? 2년씩은 다 만났는데. 아, 그거 그래? 짧은 건가? 너 그래도 그냥 이렇게 되게 흘리고 댕기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네. 남들 오해하게 손 만들고. 잡고. 2년이 되는 이성은 결혼이 임박한 시기에 만나게 되고 그 전의 연애는 특별히 스스로 마음에 드는 연애라고 볼 수 없다. 맞나요? 맞지? 2년이 되는 이성은 결혼이 임박한 시기에 만나게 되고. 맞잖아. 맨날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세뇌하는 거거든요. 너네는 2년이었다. 2년이었다. 2년인가 봅니다. 네. 결혼 후부터는 애정사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결혼 후에는 더욱 본인의 매력이 발산돼. 맞아요. 그래요? 남편과 관계도 좋지만 그 밖에 다른 남자들의 대시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런 적이 없는데. 얼굴이 환하게 튀면서 어딜 가서나 남자가 관심을 보이는 일들이 생긴다. 글쎄요. 근데 보배가- 저는 대시를 받은 적은 결혼하고 나서 대시를 받은 적은 헬스장? 번호 좀 물어본다고?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거. 헬스장 선생님이? 아니 그냥 회원. 보니까 선생님이 물어본 거는 그거 원래 다 하는 거예요. 약간 그거예요. 그 코로나 시절이었나요? 아니요 그 전에. 그래요? 네. 보배는 이제 무슨 상관 얘기처럼 마스크 쓰면 본인 얼굴 다운되는 사람. 맞아. 이걸 열어야 돼. 벗고 다녀야죠. 근데 보배가 처음에 식장 탈출할 때보다 훨씬 더 이게 화면 받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화사해진 느낌은 나. 그래요? 맞아요. 그죠? 그 느낌 나죠? 얼굴이 처음보다 환하게 그때는 튀었나 봐. 코로나로 애들이 몇 달 동안 아마 집에 있었을걸요? 그랬대요. 그랬을 그랬을지도 것 모르겠다. 같아요. 맞다. 얼굴이 네. 거의 막 근데 사색이 그리고 또 돼서. 그것도 있어. 애들이랑 있으면 내 얼굴을 볼 일이 없잖아. 맞아. 그지? 근데 사회생활 하고 화면에 카메라에 나오잖아. 나오면 확실히 예뻐지죠. 하나라도 신경을 쓰죠. 음. 이로 인해 바람을 피우는 일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이성에게 따뜻하게 잘해주고 말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잘 따라가주는 면이 있어서 너무 끼 있는 이성을 고르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좋다. 남편분은 뭐 끼 있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 네, 저는 일단 끼 있는 남자를 안 안 좋아한다. 좋아해요. 잘 골랐네 그러면. 그래. 자, 사주 속 배우자. 추진력이 강하고 착실하며 리더십 있는 남자. No. 네. 친분이나 의리를 중시하는 면이 있고 여자를 카리스마 있게 이끄는 면도 있고. 여기도 두 번입니다. 그래 몰라. 새로운 배우자가 근데 있다. 봐봐. 추진력이 강하고 착실하게 리더십이 있는 남자.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런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보배가 이런 남자를 싫어할 수도 있지. 이렇게 오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 완전 싫어.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이 아니더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다. 그건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어. 사주 속의 배우자는 그렇다 이거니까. 근데 이 정도면 거의 김보성 씨 아니야? 여태까지 그 얘기했지. 사주 속의 배우자다. 네. 집중 좀 해주세요. 집중을 너무 지금 몰입해서 그래요. 나는 보배의 그 남편분에게 지금 몰입을 했기 때문에 사주는 이렇게 나와도 보배는 이제 맞는 사람과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쵸?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사주 속. 네, 사주 속. 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성향이 있고 친구가 딸이기 때문에 나에게 소홀히 하는 모습으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저 근데 여기 있는 그런 배우자랑 하면은 너무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안 그쵸. 맞을 수도 있겠네. 사주 속 배우자랑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맞다 이 그래. 얘기잖아요. 네. 오케이. 자, 올해 애정운입니다. 애정운은 매우 좋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주변에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늘고 그로 인해 이성과 접점도 많아진다. 남자들에게 고백을 받을 일이 많아지면서 새로 만나게 된 이성은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 좋다. 이걸 문선 언니한테 줘, 이 그래. 연애운을. 근데 애정운은 대부분 좋은데 문선 누나만 안 좋네요. 네. 아니 근데 안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남자는 많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을 갖나요? 애정운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남자는 많겠지만 본인 마음에 만족스러운 이성을 잃어서 제가 마음씨를 좀 고쳐 먹으면 되지 않을까? 혹시 되게 긍정적인 마음. 마음씨를 고쳐 드실 의지가 고쳐 먹을 의지는 4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봐봐요. 이게 뭐냐면 주변에 남자 많겠지만 4년 전부터 있었죠. 이게 본인의 마음에 누나의 자세는 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겠지만 본인의 마음에 만족스러운 이성을 만나지 못할 수 있음. 고쳐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고쳐 먹으려고 나는 그러면서 집에 생각하는데 가면서 안 고쳐 먹어지는 거지. 잘. 그래. 고쳐 먹으려고 해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냐 이럴 수 있다는 그런 거지. 거죠, 그런 거죠. 맞아. 마음 고쳐먹는 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네. 그리고 왜 고쳐 먹어서 어떻게든 연애를 하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맞아. 순간 맞아. 그럼 이제 그 순간부터 연애가랑 멀어지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자, 보배는 별도 요청이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하려고? 아니 그냥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어, 이거 좋아요. 항상 고민하잖아요. 자, 시기상 스트레스가 많고 질릴 수 있지만 사업적으로 눈치가 빨라져서 능력을 펼칠 수가 있고요. 해결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한다면 주변에서 능력을 알아봐주기 시작하고 환경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시기이지만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아이템,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는 시기다. 좋네. 좋네요. 아주 괜찮아요. 네. 하면 되겠다. 자, 이거 액션이 그냥 있어야겠네. 추가로 손변이 자기도 건강운 해달라고 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원래 잔병치레가 많으니까 다양한 질병에도 취약합니다. 원래 잔병치레가 맞아요. 많아요. 네. 감기 몸살부터 알레르기성 질환 매우 취약합니다. 위나 소화기 계통 약해질 수 있고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위주로 먹는 걸 권장합니다. 항상 이러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피로도가 쌓여서 집중력이 떨어지며 잠을 아무리 자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시기. 지금 그렇습니다, 손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김한이 쓴 것 같아요. 네. 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건강에 신경 쓰실 나이가 됐죠, 이제. 그건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스타TV의 영원한 파트너죠.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네. 이제 설 앞두고 진짜 선물 많이 보낼 때죠. 며칠 안 남았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뭐 현물로 보내시기도 하지만 또 대량으로 많은 분들께 보내시는 분들은 뭐 기프티콘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고 이렇게 이런 상품권 발송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뭐 대량 발송하실 때는 샌드비가 정말 편하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보내면 얘는 좀 그래. 애매하고. 근데 또 큰 보내야 될 것 선물하기에는 같고. 또 그렇고. 그렇죠. 그럴 때도 괜찮죠. 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해도 좋지만 기업이나 단체에서 쓰기 정말 좋고요. 네. 특히 이제 설 명절, 신년맞이, 뭐 모임이나 기업 아니면은 뭐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뭐 동아리, 동호회 맞아요. 이런 것도 많이 단체로 모여 있는 하잖아요. 것들. 네, 요렇게 단체 선물로 제격이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드비였습니다. 네, 힐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그리고 올인원 워시입니다. 저는 이제 요거 만난 이후로는 계속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보통 탈모 샴푸라고 하면은 뻣뻣한 샴푸. 그래서 이래서 머리가 안 빠지는 건가 네. 생각하게 만드는데 얘는 다릅니다. 굉장히 보드랍고 자연스러운 볼륨감 살아나면서 맞아요. 탈모 방지 효과까지 있으니까 너무나 훌륭한 제품이죠. 보배 씨는 네. 이걸로 감으면은 원래 머리숱이 많은데 과해서. 너무 볼륨이 너무 올라와서 힘들다고. 볼륨이 없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쓰시면 그죠. 좋고 저같이 좀 수치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건너뛰면서 쓰면은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두피 관리는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힐로소피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어떤 브랜드를 썼을 때 한 제품 써보고 되게 만족스럽네 하면 다른 제품에 이렇게 관심을 가게 되잖아요. 딱 그런 브랜드가 힐로소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왕 구매하실 거면 바디워시, 네. 샴푸 함께 구매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100%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순백입니다. 지리산에서 자란 7년간 산양삼을 가지고 만들고요. 뿌리랑 잎이랑 열매까지 한 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함양 지역에 이 지리산 요쪽 산삼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 외가가 산청 함양입니다. 오, 몰랐어. 진짜 땡 시골이에요.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만 있나? 산세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런데 아무래도 뭐 사람 손길이 좀 덜 닿는 데가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산삼이 발견되는 곳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요. 진짜 산 속에 있어요. 맞아. 자, 근데 요거 이제 또 설맞이 이벤트 진행 중인데 네. 구매하는 구매하는 분들께 산삼떡 3종 이거 드립니다. 이거거든요. 네. 연잎떡. 이거 지금은 이게 지금 냉동실에서 꺼낸 지가 얼마 안 돼가 그런데 이거 이제 살짝 그냥 상온에 놔두시면 되거든요. 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네. 먹어봤어요. 되게 말랑말랑하고 되게 맞아요. 맛있습니다. 여기도 산삼이 들어간 거죠? 약간 성분이. 향긋하게 살짝 네. 향이 나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기왕이면 구매하실 때 설 선물 패키지로 구매하신 다음에 요 산삼떡까지 받으시면 좋으니까 검색창에 산삼순백 혹은 1666에 1080으로 문의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사연 하나 있는데 일단 사연 메일 다시 한번 저희가 공지를 또 새해니까 드릴게요. lapchoojongyoon입니다. 랩중은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읽어서 소개해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요거 이 사연이 왔는데 일단 주원이 형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식장 탈출 초기에 사연 제보 메일 공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실례지만 손문선님께 DM을 보내 알게 된 메일 주소로 사연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네네. 제 그 인스타 DM으로 이거 어디로 보내냐고 물어보는 게 진짜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름쯤인가 한번 어디로 사연 보내면 되죠? 맞아요. 다시 저도 이거 받았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복부수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민 사연에 앞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995년생이고 2018년생 딸을 둔 젊은 아빠입니다. 와. 와우. 그럼 몇 몇 살인 살이지? 거죠? 29. 95년생이면 저랑 만나이 고배랑 10살 28. 차이에요. 그러니까 27 보면 됩니다. 생일 안 지났으면. 아, 얘는 6살. 그러면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죠. 와, 그렇구나. 저희 와이프도 저와 동갑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 23살 이후 23살 군 전역 후 곧바로 서울에 취직이 되어 아이들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지금의 와이프를 소개를 만나게 되어 처음 만나게 된 날부터 강하게 온 느낌 덕에 연애를 하게 되고 저희는 2달 뒤쯤 흔히들 말하는 사고를 쳤습니다. 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시 여자친구 현 와이프님께서 와이프님께서. 네, 임신을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사실 그때는 콩깍지가 너무 제대로 쓰여 있던 터라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어렵사리 받고 전세 3룸에서 신혼 겸 육아를 멋지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모든 게 어려웠지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딸 아이는 제 삶의 전부일 정도로 사랑스러웠습니다. 다만 와이프는 출산 후 신생아 시절 예민한 딸아이 스타일로 인해 산후 우울증 증세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아이와 함께 저희도 같이 성장하고 현재는 6년 동안 다녔던 직장과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와 다 같이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저는 딸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2 이상은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와이프는 하나로 충분하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미래에 내가 와이프와 아기에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생각이 바뀌겠지 라는 마음으로 넘겼지만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6살이 된 딸과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슬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하나만 더 낳고 묻겠다. 첫째보다 둘째는 더 키우기 쉽다더라. 첫째 때보다 더 많이 함께하는 육아할게 라며 설득하고 있지만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네요. 2살 아래 제 여동생도 조금 이른 임신으로 이제 곧 돌이 되는 아들이 있는데 조카를 아들로 생각하라는 둥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제 욕심과 로망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네요. 정말 저는 둘째의 성별과 상관없이 추 누나처럼 묶을 생각입니다. 추 누나네요. 네. 묶었으니까요.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와이프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식장 탈출 패널 여러분들의 여러 방향의 조언 깊이 듣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고요? 네. 진짜? 네, 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죠? 설득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불가능하다는 게 어렵지 않다는 네네,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도요. 네. 맞아요. 설득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한. 어렵지 않다는 게 이런 고민, 사연자분의 고민을 끊어내주겠다. 이거는 안 되는 얘기다. 네네. 안 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주원 형은 자주 얘기하고 뭐 또 두 분이나 뭐 얘기를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는 게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의 어떤 뭐 꿈? 그쵸. 아니면 어떤 로망? 이거랑은 완전 별개의 문제죠. 현실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를 들어 뭐 문선 누나도 이건 포함해서 만약에 결혼한 상태가 안정적으로 출산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사고를 쳐서 결혼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둘째에 대한 불안감이 거기서 기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일까요? 기인할 수도 있죠. 그것도 가능하다. 네, 또 산후 우울증 증세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어떤 출산이나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는 데서의 힘듦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연애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본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생각, 뭐 가치관 이런 거를 공유를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여성분은 사실 나는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 둘만 좀 알콩달콩 잘 살고 싶다. 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미래의 내 가정은 그냥 남편하고만 애 안 낳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덜컥 애가 생겨가지고 생겼으니까 이건 책임을 져야 되겠다. 뭐 이 남자친구도 지금은 괜찮은 사람 같으니 그래서 결혼해서 키운 거예요. 원래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둘째에 대한 생각은 그 정도로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예민한 딸아이. 거예요. 보통 둘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첫째가 순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첫째 때부터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둘째를 아예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민한 딸아이 그리고 산후 우울증 그럼 이 과정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겠죠. 특히나 6살 됐으니까 이제 조금 편해지는데 이걸 다시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뭔가 뭐 30대 중반 요즘은 뭐 초중후반에 30대에 결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크고 이제 좀 뭐랄까 본인의 시간을 점점점 갖게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다시 한번 6년 뒤에 아이를 키우라라고 하면 다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엄마가 필요한 시기가 초반에 집중이 있으니까, 되니까.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 생각은 나도 이제 애가 클 만큼 컸으니까 내 시간을 조금씩 가지면서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내지는 뭐 내 시간을 갖고 싶고 뭐 아주 단순하게는 그냥 멍하니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책 한 자 읽더라도 단순하게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젊을 때 애를 키운 거니까. 그리고 약간 이분이 95년생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친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을 그렇지. 나이예요. 그러면은 시기가 조금 지나서 친구들이 출산할 때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늦둥이를 보실 수도 있고. 아직 나중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2, 3년 더 그냥 맞아. 좀 여유를 갖고 생각해도 안 늦어요, 이분들은. 그건 그렇죠. 지금 29, 맞아요. 뭐 2, 3년 돼도 뭐 심지어 거의 한 10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묵지 말고 두세요. 지금 요즘 이제 나이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27입니다. 27살 때 뭐 하셨었나요? 27살 때 이제 아나운서 하면서 처음 프리랜서 된 해가 아마 27일 거예요. 그럼 그때는 결혼이나 출산 같은 걸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로 빗대어봐도 거의 생각을 잘 안 할 때죠. 거의 안 했죠. 거의 안 하실 때죠. 거의 아예 안 할 때죠. 27살 때. 남편 처음 만났죠. 그럼 결혼 생각은 했겠다. 네, 결혼하고 싶어 했어. 하하, 망조. 27살에 망조가 들었다. 27살. 고배는? 전 그때 아나운서 시험 보러 다녔죠. 늦게 보러 다녔다. 원래는 놀다가 아나운서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리포터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하고 싶어져가지고 그땐 진짜 그렇게 이직하는 경우들도 꽤 많잖아요. 그 맞아요. 나이면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니까. 결혼 출산 같은 거는 생각해 본 적 응. 전혀. 응. 근데 이분은 하셨네요? 네. 근데 저는 출산은? 감정적이잖아요. 네. 출산 생각 안 했죠. 출산 생각 안 했고. 네. 진짜 머나먼 얘기인데 그쵸? 20대 출산이라는 것이 진짜. 내 일이 엄두도 못 아닌 낼 일.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상황에 지금 사연자분의 얘기는 이때쯤 둘째를 가져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좀 가혹하죠. 뭐 만약에 뭐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해마처럼 남자가 임신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본인이 꼭 갖고 싶으면 야 이거 내가 할게, 내가. 있을게. 그래. 그럴 수 그러면 나는 요구할 수 있다고 봐. 내가 할게. 근데 이게 그게 아니니까. 와이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다른 스타일의 사연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되게 확실하게 첫째 낳고 나서 첫째는 어쨌든 사고로 생겨서 이것 때문에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이 딸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사연자분이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난 둘 이상은 낳고 싶어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이미 와이프는 그러니까 No! 첫 딸을 낳기 전에도 맞아. 하나로 충분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와이프는 애초에 아내분 인생 계획에 자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형도 약간 네, 그런 맞아. 그 얘기였었잖아. 네, 그러면은 이미 아내는 충분히 거절 의사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봐봐 혼자 당시에는 미래에 내가 와이프한테 뭐 아기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생각이 바뀌겠지? 그렇지.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야. 맞아요. 이런 생각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좀 위험한 생각이다. 근데 이제 아내를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둘째도 생각을 할 것 같고. 근데 좀 단순하게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둘째가 중요한지 아내가 중요한지. 그러면은 좀 답이 좀 쉽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어쨌든 아내가 1순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1순위죠? 그럼요. 네, 이순이는? 자식 둘인데. 자식이죠. 네. 아내가 1순위죠. 네. 그럼 3순위는? 3순위? 종윤이죠. 나 3순위 안에 있냐? 솔직히 얘기해. 아니 그 삼순위에 꼭 제가 없어도 돼요. 그러면 종윤 씨는 1순위는? 나 솔직히 너 1순위 둘라 나 참은 거야. 내 마음속에 저장. 네. 오, 예. 네. 그럼 1순위 묻지 않고 네. 3순위 안에 있나요?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끈끈하다, 끈끈해. 이거 충분합니다. 뭐죠 이거? 네, 큐어물인가요? 네. 포디움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예, 예, 만족합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서 분명히 아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 20대 초반에 애 낳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아내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젊은 시절 이렇게 보낸 거 너무 아깝다. 내지는 좀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고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는 거는 좀 본인 스스로는 많이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럼.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럼요. 근데 이제 20대 후반이 되고 30대가 돼도 늦지 않았는데 그럼 나도 한번 이거 좀 펼쳐봐야지 내지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둘째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은 아예 그거지. 아예 애가 없으면 안 낳겠다라고 하면 또 고민이 깊게 될 수 있겠지만 애가 또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딸만 둘이라서 되게 만족하고는 있지만 와이프는 이제 아들을 키우고 싶어 하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 빌려드릴까요? 아니 아들이라는 보장만 있다면은 낳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와.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대단하다. 첫째가 예민하다고 했으니까 둘째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냥 묶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셋째가 저 같은 아들일까 봐도 저 두렵거든요, 사실. 뭐 제가 되게 못된 새끼는 어렸을 때 보면 아니었지만 모르겠어요. 왜? 어렸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좀 지랄 맞았대요. 네, 지랄 원래 맞았대. 남자는 다 지랄견. 그래요. 네. 근데- 지랄 맞았다는 게 장난치고 막 이런 게 심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말썽 그렇죠. 피우고 네, 막 말썽 이런 거. 피우고 그런 게 좀 심했다는 건데 만약에 셋째가 그러면 저도 되게 답답할 것 같거든요. 막 그러면 또 케어해야 아들이 되고. 또 남자 아들 다루는 게 좀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하물며 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야 아들 낳는데 나 같은 남자 나오면 진짜 이건 골치 아프다. 차라리 묶은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직접 묵은 건 아니고 지진 거죠. 그러니까 지지든 묵든 뭐 볶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막은 거니까. 네. 알았다고요. 네. 일순아. 이랬으면 내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여성분 아내 입장에서는 더더욱더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둘째 낳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와이프분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가 그려온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육아도 이제 어느 정도 했고 그렇다면 자기도 약간 펼쳐나가고 싶은 미래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거를 이제 같이 공유해보고 그래서 나는 둘째가 그래서 낳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편이 만약에 용인해 줄 수 있다면 수용해 줄 수 있다면 또 저는 그것도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둘째 낳고 싶어 이거보다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같이 대화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아직 27밖에 안 됐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갑자기 사실은 약간 이벤트성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막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둘이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둘째를 원해. 이건 나의 욕구잖아.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너무 나의 욕구만 보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맞아. 결혼 진짜 길게 이제 이혼 안 하면 평생 가잖아요. 평생을 둘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서로 이해를 못하고 서로의 니즈나 욕구만을 계속 던지면서 살면은 진짜 이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는 이걸 원한다고 아니 나는 이걸 원한다고 이렇게 되면 진짜 완전 지옥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욕구는 둘째지만 지금 보배가 얘기한 것처럼 아내의 욕구가 뭔지를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지 왜 갖기 싫은지도 나도 공감이 되고 그것도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야지 둘째를 내가 어떻게든 갖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일방적이다. 이거 약간 제 추정인데 네.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얘기는 세 번째 문단입니다. 6년 동안 다녔던 직장과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왔다. 자, 서울에서 6년을 다녔는데 서울 생활 청산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게다. 제가 봤을 때 금전적으로 비교적 유복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둘째를 낳고도 본인이 이렇게 막 좀 금전적으로 밀어주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유가 된다. 그런 사람들은 남자 입장에서 더 많은 아이를 원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야, 있죠. 그래도 둘은 가져야 되지 않니? 뭐 이런 거. 그리고 딸이니까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출산은 여성이 합니다. 이거는 주도권을 여성이 쥐는 게 맞다. 근데 이거는 저는 설득시킬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맞아. 시간이 지나다가 아내분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 마음이 갑자기 변해.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겠지만 뭐 갑자기 친구들 애기 키우고 깐난이 그치. 보니까 어머 또 그때 그립다. 맞아, 맞아. 모르는 우리 거야. 애기 이렇게 생각해서 맞아. 그때가 될 수도 조급하게 있으니 푸시하지 마시고. 네. 또 이거 홧김에 에이씨 그러면서 또 지져버리지 말고 마시고. 지지지 마. 그러면은 진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지졌다가 다시 이어도 잘 안 된 그게 반밖에 못 살아난대. 그니까. 그때 같이 의사한테 그 들었어요. 길이 잘못되니까. 네네. 지졌다가도 다시 이을 수 있구나. 이을 수 있대요. 안 되는 게 아프대요. 없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예를 들어 와. 이제 길이 4차로였는데 1차로로 줄어들어서 어. 애들이 오다가 여기 낭떠러지라 떨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못 나온대. 아니 왜 내 애를 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진다. 애가 아니지 형 정자지. 그러니까 어쨌든 왜 그렇게 나의 발끈하세요? 어떤 올챙이들을 네. 네. 올챙이 애정 좀 가지고 계세요? 네? 많이들 딴 데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깨끗한 데 버렸습니다. 좋은 곳에 묻어두고. 네네, 좋은 곳에. 야,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죽였어. 너무 많이 죽였어. 살인자. 누나가 뭘 상관이야? 이 정자살인마. 야, 제목 나왔다. 제목 나. 정자살인마 이주원. 네. 그렇습니다. 네. 정자살인마. 네. 갑자기 좀 숙연해지네요. 네. 너무 많은 올챙이들. 내 손으로. 종윤이가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6년 동안 다녔던 직장과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왔다. 여성분은 또 이것도 포기한 맞아, 거야. 외로울 수 맞아. 있을 것 맞아. 같아요. 여기 연고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치. 이 여성분이 산후우울증에 이때 개 놀 때 아니에요? 27살 때? 야, 진짜 이런적으로. 누나 27살 간이었으면 하루에 소주 3병씩 계속 매일 먹었을 거야. 3병이라뇨. 5병 먹을 때입니다. 진짜 5병 먹을 때예요, 이 나이 때. 근데 이 깐난쟁이를 키우면 이걸 어떻게 맞아. 절대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 봐봐. 이제 타지에서. 27이지만 애 키울 때 나이 보면은 한 뭐 3, 4, 5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때 친구들 진짜 밤새 클럽 가고 막 그러니까. 미친 듯이 놀 때.
되게 얼마나 약간 친구 입장에서도 싶었겠어. 안쓰러워요. 그래. 이렇게 그러면. 키우는 맞아, 친구들 맞아. 보면 맞아, 맞아. 그 시기에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이게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남편분하고는 또 달랐을 맞아.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시댁의 지역으로 들어갔으니까 되게 맞아. 작은 동네면은 진짜 막 걸어가면은 그 내가 어디 갔는지 동선을 다 다 알고?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 얼마나 답답할까? 아니 이제 27이니까 이제부터라도 한 27, 8, 9, 30, 31, 32, 33 정도 한 6년은 이제 그동안 못한 거 하면서 바짝 좀 이제 좀 그죠. 재밌게 지내고 그 이후에 또 가지면 되지. 그럼요. 물론 사연자분도 이 나이에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아이 고생하셨죠. 뒷바라지 하느라 맞아요. 충분히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 조금은 이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보셔야 맞아요. 앞으로 진짜 뭐 우리가 이혼을 권장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을 지금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대화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둘째 추천하나요? 그냥 아주 뭐 다른 거 다 개인적으로. 배제. 진짜 솔직하게요? 그냥 솔직하게. 둘. 여유가 있으면 추천. 여유가 있으면 괜찮다. 경제적. 네, 경제적 여유가 그럼 괜찮다. 네, 있으면 추천. 오케이. 다 배제합니다. 뭐 성격 이런 거 빼고. 둘째. 전 추천합니다. 추천. 네. 하나보단 둘. 네, 하나보다는 둘이 좀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있는 아이를 봤을 때의 느낌보다는 뭔가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그 그림을 보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또 부모가 채워줄 게 좀 더 맞아.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맞아, 네. 맞아. 남매, 형제. 다 지금 형제가 있잖아요. 들식이죠. 네. 맞아요. 저는 혼자였으면 더 아니. 동생이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예, 동생이 안정적으로 있었으니까 그나마 덜했지. 혼자 있었으면 나는 제명에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거의 외동으로 큰 거나 마찬가지여서 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오빠랑 같이 살게 되고 나서부터가 조금 더 별로였던 게 오빠 너무 이제 괴롭히니까 어릴 때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자 혼자가 훨씬 외동하고 좋았어. 남자 외동하고 좀 다를 것 같아. 아 그런가? 예, 나는. 근데 누나 그때 가끔 얘기하지만 새언니 생기고 난 다음에는 나이 약간 들고 나서는 좀 괜찮다고 네네. 했잖아요. 네. 나이 오히려. 들고 나선 오빠랑 친해졌는데 어릴 때는 별로. 나는 오히려 멀어진 것 같아요. 나이 들고. 결혼하고 나서? 동생하고 원래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 맞아. 근데 네. 같이 살 때는 당연히 어. 밤에도 이제 같이 나가서 놀고 뭐 영화 보면서 놀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게 확실히 결혼하고서는 자매끼리는 좀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남매는 아무래도 그리고 뭐 여자친구나 이래도 누나가 맨날 연락하고 만나면 뭘 좋아하겠습니까? 멀리 삽니다. 아 그러니까 동생도 결혼하면 좀 달라질걸요? 그런가? 아니걸. 모를 수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봐. 결혼하고 나선 누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하는 게 맞죠. 그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네. 좀. 그치. 나도 제 동생하고 거의 연락 안 해요. 정말 네. 큰 일이 있고 그럴 잘 때만 안 하는 하게 게 되는 낫죠. 것 같아요.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누나한테 맨날 전화가 뭐해? 어우, 동생아, 뭐해? 뭐야. 이러면은. 누나하고 너무 친한 거 안 좋습니다. 이상해. 그러니까 난 여동생이기도 하니까 누나하고 막 친하고 하면은 그 아무래도 와이프 입장에서 또 언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되게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랩추종은 @naver.com 이쪽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연자분의 어떤 고충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저희의 의견은 이렇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102회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103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탈출 넘버원 언제 업로드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이거 놓치지 재밌죠.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풀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인스타 TVM.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좀 긴 호흡
유튜브에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그쵸.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